네, 썸네일 보고 화들짝 놀라서 들어오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바로 저의 아주 고정 시리즈, 그러나 자주 하지 못하는 아주 고품격 리뷰 시리즈 원브랜드 메이크업 2020년 첫 번째 영상입니다. 제가 사실 원브랜드 메이크업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요. 한 4년 전부터 했던 시리즈라서 이제 화장품이 충분히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전에 올렸던 원브랜드 영상들을 좀 리뉴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안 했던 브랜드를 그냥 계속 갈 것이냐, 여러분들이 한번 의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심플하게 워밍업 해보자 하고 안 했던 브랜드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이 올리브영의 자사 브랜드죠. 웨이크메이크입니다. 웨이크메이크. 네, 웨이크메이크에서 저는 매장에서 58만 7,300원, 그리고 인터넷 올리브영 몰에서 18만 원어치를 구매를 했고 총 약 70만 원어치의 제품을 직접 구매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시리즈는 이제 시딩 뷰티 시리즈와는 굉장히 달라요. 제가 선물 받은 게 아니고 제 돈 주고 샀기 때문에 아주 냉철한 평가를 자신 있게 하는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재밌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함께 웨이크메이크에는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어떤 제품들은 사야 되는지, 어떤 제품들은 쳐다보면 안 되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렛츠고! 첫 번째로 볼 제품은 웸의 단 2개뿐인 베이스 제품입니다. 오일컷 매트 프라이머와 수분 프라이머인데요. 오일컷 매트 프라이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느낌은 물을 바르듯 촉촉하나 2초 만에 말라서 정말 말 그대로 매트해지는 제형이었어요. 수분기를 쫙 빼버려서 얼굴 전체에 발랐을 때는 건조함이 좀 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눈, 코, 입 주변만 조금 발라보자 하고 파데를 올려봤는데 이게 웬걸? 그 부분에만 물풀을 바른 듯 경계가 살아남아서 전혀 블렌딩 되지 않았어요. 제품 자체의 오일컷 기능만 생각하고 그 위에 올라갈 다른 제품들과의 조화는 생각조차 안 한 이기적인 친구네요. 빠르게 손절. 다음은 수분 프라이머입니다. 홈페이지 검색이 안 되는 걸로 봤을 때 단종 각인 것 같은데요. 안 팔려서 그런가 봐요. 때처럼 밀립니다. 그닥 많이 바르지도 않았는데 하얀 때가 소복하게 얼굴에 올라와요. 설마 이게 내 각질인가 싶어서 손등 위에 테스트해봐도 문지르면 문지를수록 눈이 옵니다. 뭐죠? 비듬 프라이머인가요? 단단히 잘못된 제품. 웸의 베이스 제품들은 충격 그 자체. 그야말로 공중에 35,000원 날린 기분이에요. 다음은 웸의 파운데이션과 쿠션 종류 4가지를 볼 거예요. 첫 번째는 리퀴드 파운데이션, 디파이닝 셋업 파운데이션 EX입니다. 아주 리치한 광택과 커버력이 돋보이는 파운데이션인데요. 약간 피부가 두껍게 표현될 수 있어서 양 조절이 중요한 친구였어요. 근데 그건 그렇다 해도 5시간 지속력 테스트에서는 화이트헤드 끼임이 좀 심하게 올라왔던 친구라서 저는 다시는 손이 안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또 다른 리퀴드 파운데이션 워터 본딩 파운데이션이에요. 굉장히 촉촉하고 반짝이는 제형이 특징인데요. 그렇다 보니 이 파운데이션 밑에는 베이스나 프라이머를 아주 가볍게만 올리는 것이, 혹은 아예 안 쓰는 것이 이 파데의 물기를 피부가 살짝 흡수하면서 안착하도록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자칫 투머치 크림, 투머치 베이스가 올라가면 뭉치고 뜹니다. 입자 자체에도 광택이 많아서 코 주변 등의 오돌도돌한 피부 질감 부각도 좀 아쉬웠고요. 특히 땀에 좀 약했습니다. 지속력은 평범. 아쉽네요. 루키도 그랬죠? 다음은 쿠션 2종을 볼 거예요. 먼저 파운랩 컨실 쿠션입니다. 대부분 컨실 쿠션이라고 어필하는 타사의 제품들과 비교해봤을 땐 커버력은 무난하고 의외로 촉촉해요. 컨실 쿠션이라는 4글자에서 원하는 방향과 좀 달라서 의외였죠. 웸에는 광택을 아주 좋아하나봐요. 광택이 이렇게 많으면 지속력 기대는 힘든데 역시나 사용해본 결과 컨실 쿠션에서 기대할 만한 지속력은 없었고요. 모공과 화이트헤드 부각이 시간이 갈수록 심해졌죠. 아쉽습니다. 자, 이제 가장 최근 신상 컨실 글로우 쿠션입니다. 신상답게 굉장히 납작하고 깔끔한 패키지네요. 저는 처음 느낌이 너무 투머치 글로우해서 별로인가 싶었는데 사실 이 4개 중에 무너짐이 가장 괜찮았던 친구입니다. 처음과 같은 글로우함은 없었지만 모공이나 화이트헤드 부각 없이 얇게 잘 밀착되었고요. 가볍고 자연스러운 커버력도 좋았습니다. 단독으로 바르면 4시간 뒤부터는 코, 앞볼 등 기름진 부분에 살짝 지워지면서 날아가긴 하지만 끼임 같은 건 없었어요. 저는 이 제품이 제일 괜찮았던 것 같네요.
다음은 웸의 베스트셀러 컨실러를 볼게요. 워낙에 인기가 많은 제품이라 하나만 놓고 봤을 땐 좋은 게 분명하니 인기 많은 타사 제품들이랑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웨이크메이크, 나스, 클리오입니다. 다들 지속력, 커버력 좋기로 소문난 친구들인데요. 유달리 클리오가 파우더리한 마무리감이 돋보이네요. 눈물이나 워터프루프 테스트에서는 의외로 나스가 승리. 이것이 백화점템인가요? 웸에는 물에 유달리 얼룩이 지더라고요. 다크닝 테스트에서도 역시나 나스가 가장 톤 변화가 적었고 웸에와 클리오는 톤 변화가 좀 있었어요. 물론 색소가 많아서 일어나는 일이어서 19호나 포슬린 같이 밝은 호수는 좀 덜하다고 해요. 컬러는 두 제품이 다르니 제형만 비교해서 양쪽 다크서클에 올려볼게요. 바른 직후의 질감이나 코 주변에서 보이는 밀착력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1만원대 컨실러가 이 정도면 잘 만들었다고 봐요. 다음은 웸의 신상 디파이닝 픽서 팩트입니다. 원컬러고요. 깔끔한 디자인의 스킨톤 내용물로 봤을 땐 커버력이 조금 있는 파우더 팩트인 것 같은데요. 얼굴 중앙에 바르다가 깜짝 놀란 것이 얼굴을 누렇게 어둡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설마 내가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이 간이 안 좋아서 그런가 하다가 컨실러 위에 바로 테스트해보고 알았습니다. 이 친구 다크닝을 미리 보여주는 팩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톤 다운 시켜버리는 거 쓸 수 있겠나요? 이 신상 굉장히 열심히 광고 중이시던데 이런 제품은 처음이에요. 안 좋은 쪽으로요. 자, 이렇게 웨이크메이크 베이스 제품들을 다 둘러봤는데요. 저라면 글쎄요. 웨이크메이크에서 베이스를 한다면 컨실러 22호로 다크서클을 가려주고 21호로 옅게 베이스를 깔고요. 뜬금 메이크업 포에버로 세팅한 뒤 19호로 하이라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컨실러밖에 살 게 없네요. 다음은 브로우 제품 3종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우더젯 듀얼 브로우입니다. 파우더, 펜슬, 스풀리가 한 번에 들어있는 제품이네요. 저는 2호 애쉬 그레이 구매했고요. 일단 컬러가 굉장히 부드럽고 뉴트럴했어요. 살짝 노란빛이 나는 펜슬 부분의 컬러도 경도도 그림 그리기 굉장히 좋았고요. 먼저 파우더로 눈썹털 사이사이를 채워준 뒤 펜슬 부분으로 마무리를 쓱쓱 했는데 컬러 괜찮네요. 다음은 얇은 펜슬의 디파이닝 브로우 라이너 2호 애쉬 브라운입니다. 근데 뿌려졌죠? 파우더 젯 제품들에 비해 약간 빨간빛이 도는 게 아쉬웠지만 적당히 무른 펜슬의 경도가 스플리 없이도 어느 정도 스케치 가능했고요. 스키니 라이너들이 보통 물러서 발색이 너무 강하면 이 블렌딩이 어려운데 이 제품은 그렇지 않아서 괜찮았습니다. 9,000원대 오케이. 역시나 잘 그려지긴 하는데 빨간 톤이 아쉽네요. 애쉬라면서 장난해요? 컬러만 비교해보면 화면상 오른쪽이 낫네요. 마지막은 컬러픽스 브로우 카라 7호 애쉬 브라운입니다. 제형은 굉장히 워터리해서요. 딱 봐도 발색이 옅을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눈썹을 발라보니 역시나 눈썹을 짙게 적시기만 할 뿐 애쉬 브라운 컬러를 더해주지는 못했죠. 축축우리 해가지고 번지기나 하고. 극명한 비교를 위해 아리따움에 애쉬 브라운 발라볼게요. 뭐가 애쉬 브라운 눈썹이죠? 우리 두 눈 뜨고 똑바로 봐볼까요? 다음은 3가지 종류의 아이라이너를 구해왔습니다. 얘네 말고도 철벽 펜 라이너라고 펠트로 된 제품이 있는데요. 저는 펠트지를 정말 싫어하므로 안 샀습니다. 지속력 테스트를 위해 젤퀴드, 리얼젤, 철벽 순서로 팔목에 긋고 30분 보도록 할게요. 일단 바르고 5분 컷 블렌딩 테스트에서는 다들 무난무난했습니다. 빠르게 굳는 것 같아요. 그러나 비교 대상 하나 더 추가했죠. 클리오의 샤프소 심플 블랙이고요. 30분 지난 상태입니다. 자, 먼저 클렌징 워터, 물로 아주 가볍게 지나가 보면 젤키드 리얼젤은 그대로 있고 철벽 브러쉬는 좀 약하죠. 그러나 클리오는 2번 지나가도 멀쩡하네요. 여러 번 물리적인 힘을 가해 문질렀을 때도 클리오는 끝까지 살아남았고 젤퀴드 정도는 버텨주는 것 같습니다. 그럼 뭐다? 살 게 없다. 어디 거 산다? 옆집 클리오로 간다. 다음은 브로우 때 잠깐 놓친 브로우 컨투어 키트를 볼 거예요. 뾰족한 브러쉬를 사용해 그리는 젤 타입의 보들보들한 칸 하나, 마찬가지로 뾰족한 브러쉬로 그리는 더 보들보들한 파우더 타입의 브로우 하나, 마지막은 플러피한 브러쉬로 발랐을 때 티가 날까 말까 하는 눈썹 삼각존 쉐딩용 파우더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제 얘 보는 김에 웸에에서 판매 중인 블러셔 컨투어링 세트 컬러 스타일러 믹스 치크도 볼게요. PK 1호는 펄감이 있는 짙은 오렌지 핑크와 뉴트럴한 쉐딩이 함께 들어있고요. RS 1호는 그레이빛이 차분한 쉐딩 컬러가 마음에 들어 샀는데요. 블러셔도 그에 어울리는 뮤트한 코랄 컬러들이 특징인 듯 합니다. 먼저 브로우 컨투어 키트의 컨투어링 파우더를 눈썹, 콧대, 앞머리에 발라볼 건데요. 워낙에 밝은 컬러라서 제 얼굴엔 많이 티가 안 나요. 피부톤이 밝은 분들이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옐로우 톤이 좀 많네요. 반대쪽에는 그레이 톤이 돋보였다는 RS 1호의 쉐딩으로 눈썹과 콧볼을 쉐딩해 볼게요. 역시나 자연스러운 톤이 참 마음에 듭니다.
가장 어두운 PK 1호의 쉐딩으로는 또 반대쪽 콧볼에 실험을 해보도록 할게요. 더 어둡고 채도가 높은 쉐딩 컬러네요. 저는 블러셔 색만 뭐 마음에 든다면 RS01 정도는 뭐 하나쯤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 그럼 안 발라볼 순 없네요. RS01의 두 컬러를 섞어서 볼 위에 올려볼게요. 제 얼굴에서는 오렌지빛이 잘 도는 부드러운 코랄 컬러가 올라오고요. 반대쪽은 PK01 올려볼게요. 확실히 핑크빛이 더 많이 보여요. 저는 RS01번 픽턱 쉐딩도 RS01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색 진하고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드디어 웸의 섀도우들을 볼 거예요. 먼저 싱글 스타일러, 아이 스타일러 씬입니다. 씬? 아이 스타일러와 씬의 차이는 오븐 베이크드와 프레스드의 차이입니다. 이 돔 형태가 주로 베이크드 타입인데요. 제가 느낀 베이크드 타입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가루 날림이 적고 물 붙인 면봉이나 브러쉬 같은 걸로 촉촉하게도 쓸 수 있다는 거죠. 반면 단점은 발색이 옅어서 여러 번 올려야 한다는 거. 싱글 스타일러 26번, 14번 매트와 쉬머 발색 볼게요. 발색 나쁘지 않죠? 그도 그럴 것이 한 개 8,400원. 품질 보여줘야죠. 다음은 아이 스타일러 7호 리얼 브라운 발색 볼게요. 생각보다 엄청나게 강력한 발색을 보여주고 있어요. 확 어두운 건 없지만 중간 톤 적절히 있는 것도 마음에 들고요. 아이 스타일러 C는 거의 명도가 비슷한 음영 계열의 섀도우라서 쓸 때는 많은 것 같은데 뭐 포인트 섀도우가 따로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아이 스타일러가 더 마음에 드네요. 다음은 포켓 스타일러 3종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지만 딱 좋은 용량의 7개의 섀도우들로 이루어진 팔렛이고요. 1호와 3호가 매트고 2호가 글리터인데 2호가 품절인 것 같아요. 매트한 1, 3호의 발색을 보면 밝은 색은 굉장히 자연스럽고 그에 비해 진한 색이 아주 부드럽게 잘 발리는 것 같아요. 사이즈가 워낙에 작고 색 구성이 자연스러워서 활용도는 높을 것 같아요. 다음은 2호 드레스업 글리터를 볼 건데요. 다양한 톤의 강렬한 글리터들이 7개나 들어있어요. 투명, 투톤, 특이한 톤 등등 다양해서 좋은데 이 단종인 건지 홈페이지 품절이라니 좀 아쉽네요. 마지막은 상반기 신상 한정 판매 중인 무드 스타일러 3종입니다. 블러셔와 쉐딩이 같이 들어있고요. 글리터와 매트의 조합이 예쁜 친구들이 많습니다. 1호부터 발색을 볼 거예요. 자세히 보면 대부분 밝은 톤의 음영들이 많아 한 팔레트로 가벼운 음영 메이크업을 즐기는 분들에게는 알맞아 보이지만 이 뭔가 빵! 포인트가 될 만한 예쁜 중간톤 브라운이 없어서 아쉬웠어요. 2호는 쿨톤 위주의 차분한 로즈 계열의 색들인데 역시나 밝은 톤이 대부분이고 중간 톤이 없죠. 다만 이 글리터는 좀 대단해서 얘 때문에 사고 싶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3호는 좀 더 채도가 높은 핑크 코랄 계열의 이쁜 색들이 많아요. 이 팔레트도 마찬가지로 은은한 발색의 글리터와 매트 섀도우들이 들어있습니다. 다음은 웸의 글리터 라인 호일 섀도우 8호를 볼 겁니다. 근데 이게 단종 예정인 거지 가장 인기가 좋은 7, 8, 9호가 품절이에요. 작은 팁 브러쉬에 다양한 크기의 글리터 알갱이들이 섞여 있는데요. 팁이 두꺼워서 막상 덜어내지 않고서는 좀 바르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드 스타일러 1호의 블러셔부터 올려볼 건데요. 사실 편리하긴 한데 면적이 좀 많이 작아서 큰 브러쉬를 대기엔 무리가 있었어요. 아주 자연스럽고 차분한 베이지 톤의 핑크네요. 그리고 나서 3호의 핑크를 높은 부분에 덧발라 볼게요. 좀 더 채도가 높은 핑크색이죠. 자, 그리고 나서 1호의 두 번째 밝은 매트 브라운 컬러로 눈두덩이 음영을 잡아볼 건데요. 브러쉬로 올린 발색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언더 안쪽과 바깥쪽에는 더 어두운 매트 브라운 컬러를 올려볼게요. 그리고 나서 아이 스타일러 7호의 브라운을 써볼 건데요. 손으로 쓱쓱쓱 발색도 해보고 브러쉬로도 찍어 올려 눈두덩이 전체에 부드러운 브라운 쉬머 음영을 올려봤어요. 다음은 다시 무드 스타일러 1호의 가장 어두운 브라운으로 언더를 조금 더 스모키하게 만들어 볼게요. 자연스러운 브라운이긴 한데 어느 정도 이상 덧발라도 진해지진 않더라고요. 이제 포켓 스타일러 2호의 좀 특이한 초록 글리터를 은은한 포인트로 눈두덩이 중앙에 덧발라 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2호의 그 굴그리 예쁜 핑크 글리터를 올려볼 건데요. 거의 숟가락으로 떠서 써야 하는 제형이라서 작은 컨실러 브러쉬로 몇 개 올려봅니다. 글리터가 하도 굵어서 하나하나 붙이는 느낌이죠. 이게 마르면 좀 떨어지기도 하고요. 다음은 리얼젤 핏 아이라이너 브라운 컬러로 점막을 채워볼게요. 그리고 눈꼬리 쪽에는 래쉬 라인 위로 좀 올라와서 쭉쭉 빼봅니다. 그리고 브러쉬 아이라이너로 래쉬 사이사이 라인을 정리해주고 눈꼬리도 좀 더 선명하게 빼주세요.
다음은 마스카라입니다. 사실 이 제품도 홈페이지 기준 단종이라서 리뷰를 할까 말까 했는데 마지막 하나 남은 놈을 올영에서 팔기 위해 사왔습니다. 이 제품 이렇게 브러쉬가 중간에 똑 꺾인 게 정말 독특한 것 같아요. 의외로 바르기도 편했고요. 다만 제형 자체에는 매력이 없네요. 불면봉과 함께 굉장히 노력하는 와중에도 생각보다 쉽사리 고정이 안 됩니다. 명백한 비교를 위해 최근 잘 쓰던 클리오의 킬래시 롱 컬링 마스카라 반대쪽에 발라볼게요. 같은 시간만큼의 공을 들여서 발라봤는데요. 반대쪽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다른 모습이 보이죠. 오늘 원브랜드 클리오가 계속 의문의 승리자네요. 네. 자, 이제 드디어 웸의 다양한 립들을 볼 차례입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립스틱 루즈건 라인의 제품들부터 볼 거예요. 베스트셀러 21, 25, 26, 27 준비했습니다. 조색이 굉장히 잘 된 컬러들이에요. 다음은 루즈건 제로 3컬러와 촉촉한 제형의 루즈건 모이스처 스와치를 갖고 왔는데요. 팔에서만 봐도 정말 예쁘죠? 매트한 고발색의 홍차 브라운 컬러입니다. 어느 룩에도 잘 어울릴 만한 베이지 브라운인데 주황빛이 살짝 돌죠. 그런데 이 제형 자체가 정말 잘 부러지는 건지 뿌리가 똑 하고 끊어졌어요. 형광 코랄빛이 확 튀는 25호예요. 컬러가 꽤 밝아서 어두운 피부보다는 밝은 피부에 잘 어울릴 것 같은 화사한 색입니다. 다음은 쨍한 로스트 핑크예요. 컬러들이 다들 팔보다는 립에서 좀 더 강하게 발색되는 기분이 들고요. 풀발색은 굉장히 강렬하죠. 다음은 차분한 디센트 핑크예요. 요번엔 톡톡톡 발라볼 건데요. 생각보다 주름 끼임이 있어서 깔끔한 블렌딩이 어렵긴 했어요. 다음은 에어 타입 애프터 핑크예요. 오리지널보다 더 가벼운 제형으로 보송하게 주름 끼임을 줄인 것 같아요. 면봉으로 블렌딩하니 아주 자연스러운 MLBB 립이 되었습니다. 5호도 굉장히 예쁜 컬러인데요. 베이지빛이 많이 도는 코랄 컬러로 어느 룩에나 잘 어울리는 색이죠. 21호보다 핑크빛이 더 돌아서 주황 안 받는 분들에게 딱일 듯? 다음은 모이스처 타입입니다. 촉촉하고 매끈한 제형인데 얇게 발려서 각질 부각이나 요플레같이 뭉치는 형상은 없어서 좋았어요. 대표 컬러 어썸 레드였고요. 다음은 톡 시리즈 6개 꺼내봅니다. 무스톡, 수분톡, 휘핑톡이라는 귀여운 이름들을 가진 틴트고요. 스와치에서만 봐도 발색과 지속력이 아주 강해 보이는 틴트들이 모인 것 같습니다. 클렌징 워터로 지워보면 무스톡과 수분톡이 착색이 있으면서 지속력이 매우 좋았죠. 먼저 무스톡 5번이에요. 두텁게 올라가는 피그먼트를 가진 매트한 제형의 틴트인데요. 발색이 굉장히 강한데 상대적으로 손등 같은 데 묻어나는 건 적은 제형이었죠. 다음은 수분톡 9번 로지 워터 발라볼게요. 아주 자연스러운 발색과 착색으로 베이스 틴트로 사용하기에 좋았고요. 다만 촉촉함이 오래가진 않았습니다. 다음은 휘핑톡 스트로베리 휩을 발라볼 건데요. 제형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부드럽게 발리면서 뽀얗게 입술 질감을 블러링 해주는 친구인데요. 큰 각질에는 걸리는 듯 하지만 작은 각질은 어느 정도 덮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은 립코스터 립페인트 그리고 틴티드 립페인트를 볼 거예요. 대부분 품절이라 몇 개는 재고를 골라왔는데요. 클렌징 워터 테스트에서는 셋 다 비슷한 착색과 지속력을 보여줬습니다. 먼저 립코스터는 아주 가볍고 부드럽고 보들보들한 제형으로 루즈건보다 가벼웠어요. 그리고 부러지지 않는 스틱 고정형 패키지에 들어가 있었죠. 루즈건 말고 이쪽 라인을 찾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립페인트 12번 황동색을 발라볼게요. 인기 컬러들이 대부분 품절이길래 특이한 컬러들을 구매해봤는데요. 리퀴드 타입의 묽은 제형인데 너무 묽어서 얼룩지는 현상이 좀 있었습니다. 색은 특이하네요. 16번도 특이해서 발라보고 있는데요. 묘한 광택의 끈적한 제형이 뭔가 더 발라도 계속 얼룩지는 게 좀 아쉬워요. 컬러는 좀 아파 보이죠? 다음은 틴티드 립 페인트 어게인 레드입니다. 각질마다 심한 착색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립 전체를 물들일 수 있는 기분 좋은 제형의 틴트였어요. 컬러도 토마토마토한 것이 팔뚝에서보다 립에서 더 예뻤네요. 다음은 글라이딩 틴트 글로우 스테이 립 1종과 철벽 컬러 립 초크 2종 볼 거예요. 넷 다 너무 예쁜 컬러죠? 클렌징 테스트에서는 글라이딩 틴트가 아주 강력한 착색 지속력 보여주네요. 먼저 글라이딩 틴트예요. 강력한 발색과 촉촉함이 마치 입생 베르니 틴트가 떠오르는 제형이고요. 잘 블렌딩해서 바르니 아주 괜찮은 느낌의 틴트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글로우 스테이 립 코랄입니다. 특별한 기대를 안 하다가 깜짝 마음에 든 틴트였는데요. 손가락이나 면봉 블렌딩 없이 음빠빠로만 쉽게 발리고 아주 빠르게 밀착되어서 아주 편안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틴트였습니다. 아주 마음에 들어요. 빨간색 하나 더 살 걸 그랬어요. 다음은 길다란 철벽 컬러 립 초크 루비레드 컬러 올려볼 건데요. 엄청 찐득하고 강력한 발색이 특징입니다. 매트에서 몇 번을 정리를 해줘야 하지만요. 더 빠를수록 달라지는 발색으로 다양한 연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컬러도 정말 예쁘네요. 뿅!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데 웨이크 메이크는 제품군이 좀 적은 편이에요. 파운데이션도 뭐 4개밖에 안 되고 립 제품에서 약간 쇼킹을 받긴 했지만 너무 많아서 그래도 굉장히 빠른 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한번 오늘 기억에 남는 좋은 제품들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제품은 그나마 웨이크 메이크 베이스 제품 중에 살만한 제품으로 컨실러 가지고 왔습니다. 나름 유명한 제품이었는데 약간의 단점을 제가 좀 깊이 발견을 했어요. 타사 좋고 유명한 제품들 대비. 그래서 이거를 추천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지만 그래도 정말 안 좋은 다른 브랜드의 제품들보다는 나름 상위권에 위치한 제품이기 때문에 추천드릴만 합니다. 자, 다음 좀 기억에 남는 제품은 이렇게 블러셔랑 쉐딩이 같이 들어있는 이 제품이 기억에 남는데요. 일단 쉐딩의 발색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발색을 일부러 연하게 내는 제품들도 있는데 이렇게 강하게 내는 제품들은 또 잘 못 봤거든요. 그래서 쉐딩을 좀 강하게 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하는 제품이 될 것 같습니다. 섀도우는 많은 칭찬을 했죠. 좀 유니크한 요 웨이크 메이크 포켓 스타일러 드레스업 글리터 요거 같은 경우는 클리오나 다른 반짝이 유명한 로드샵 브랜드 중에서도 이런 느낌의 팔레트는 못 본 것 같아요. 이런 제품은 아이섀도우 레이어링으로 하나쯤 소장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웨이크 메이크 섀도우들은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기억에 남는 제품은 요거였죠. 아이 스타일러 7번. 이렇게 구워서 나온 섀도우고 발색이 굉장히 좋고 가루 날림도 덜하고. 그래서 요거 하나쯤은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쓸데가 많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은 립인데요. 립은 정말 너무 못 고르겠어요. 제가 근 1년간 본 이 로드샵 브랜드 중에서 이렇게 마음에 들었던 제품들이 많은 브랜드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웨이크 메이크 립을 사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영상에서도 계속 칭찬을 했는데 뭐 제형이나 색깔이나 뭐 하나 빠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웨이크 메이크 브랜드 매니저 선생님들은 타대에는 관심이 없고 립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저는 이제 톡 시리즈 립 코스터도 발색 너무 잘 됐고 저는 틴티드 립 페인트도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발랐던 친구들도 지속력, 밀착력 그리고 너무나 쉽게 바를 수 있는 그런 제품들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습니다. 이 가장 기본적인 루즈건 라인조차 단점은 너무 잘 부러진다는 거 하나뿐이지만 색깔들도 거의 뭐 맥 저리가라 할 정도로 굉장히 고심한 흔적이 보이는 컬러예요. 제조사에서 이미 만들어진 색깔들을 그냥 대충 구성을 해서 이렇게 딱 내놓고 파는 이런 게 아니고 이 브랜드 매니저들이 조금 더 옐로우빛, 조금 더 브라운빛, 조금 더 핑크빛을 되게 여러 번 고민을 했고 계속 제조사랑 계속 교환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컬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또 이런 브랜드를 아주 좋아합니다. 저는 이제 딱 보면 알아요. 하도 많이 브랜드를 알고 있어서 딱 발라보면 이거 제조사 선생님들이 추천한 컬러구나. 이거 원래 있던 컬러. 이거 저 집이랑 비슷한 컬러. 이거 카피한 컬러 하는데 여기 있는 컬러들은 좀 달랐습니다. 감동이었어요. 외매 제품들만 파우치에 넣고 다니면 1년 바를 립이 다 생긴 것 같은 느낌일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웨이크 메이크 가볍게 몸 푸는 2020년 원브랜드 시리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닝에도 말했지만 원브랜드 메이크업을 리뉴얼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다른 브랜드를 알아갈 것인가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창에서 기다리고 있겠고요. 다음 원브랜드 메이크업에서 만나요. 그럼 여러분 안녕, 바이바이.